자, 이번 시간에는 특허 분석과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을 하죠. 그런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허를 등록하기에 앞서서 어떤 절차를 먼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기존에 특허로서 다른 업체에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등록되어 이미 다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허로 등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 기술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을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아직까지 특허로서 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특허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가 결정이 나면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허 분석과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특허를 분석하거나 특허를 분석부터 먼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특허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유사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를 분석하는 방법과 특허를 취득을 위한 특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이번 장에 학습을 해본다 이 말이겠죠. 특허 분석 및 등록의 개념과 어떤 개념이 있는지, 그 다음에 특허 분석 및 등록 방법, 그 다음에 특허 분석 및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종합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특허 분석 및 등록 개념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특허는 뭐냐 하면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창업을 해서 사업을 이제 영위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기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찾아가서 이 기술 사용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보호를 해주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나 실용신안 출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특허로 등록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술이 다른 어떤 회사나 뭐 어떤 단체에서 개발해서 그 다음에 특허로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알려진 기술인지 그죠? 아니면 알려진 기술이 아니더라도 아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어렵고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허 출연이 되려고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어야 하고 선행기술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지 특허로 등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 실용, 신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특허는 발명에 의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용, 신안은 고안. 고안 같으면 뭐 생각해내는 것,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허와 실용, 신안으로 보통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가 더 상위 개념이겠죠. 발명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가 좀 더 상위 개념에 있습니다. 특허가 받기가 좀 더 힘들겠죠. 그럼 실용신안이라고 하면 고안입니다. 고안. 그러면은 어떤 것의 기술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특허가 좀 더 상위 개념이고 실용신안은 그보다 조금 낮은 개념이죠. 자, 특허는 우리가 법으로서 보호받는 기간을 20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받기가 좀 까다롭겠죠. 실용신안은 조금 더 쉽습니다. 특허보다는 조금 쉽고 좀 느슨하죠. 등록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느슨합니다. 특허보다는. 그렇지만 보호기간은 어떻게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나쁜 말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회사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연하고 이제 20년이 뭐 예를 들어 내일 딱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해가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특허를 연장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 우리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 특허 신청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맞출 수 없고 중간에 딱 한 일주일 정도가 비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나쁜 회사에서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 일주일 기간에 자기들이 특허를 받아갔어요. 원래는 우리와 같은 특허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허권이 그 회사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난처하죠. 물론 이제 법적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이래 가지고 뭐 성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죠. 일단 특허권은 그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회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뒤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특허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특허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간에 빈틈이 없이 계속 보호받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특허 출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실형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형신안건이 출원돼가지고 10년이 지나면은 보호기간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비는 날짜 없이 계속 이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발명 특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보통 누가 대행해 줍니까? 변리사들이 대응을 해주죠. 일반인들이 이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리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특허를 보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받으면은 법으로 보호해주는 기간이 생기죠. 특허의 경우에 20년. 그 다음에 특허보다가 조금 상대적으로 등록 요건이 조금 느슨한 실용신안은 보호기간이 10년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표로 한번 볼까요? 특허 분석 및 등록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특허는 대상이 뭐냐? 핵심 기술이나 원천 기술, 어떤 발명에 준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죠. 핵심 기술이나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용신안은 고안에 해당되는 거죠. 생각, 어떤 뭐 기술에 대한 뭐 계량 기술 정도
이 정도 말하는 거죠. 조금 급이 조금 낮죠, 실용신화는. 그래서 대상은 계량 기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호는 특허는 발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 실용신화는 고안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겠죠. 그럼 등록 요건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런 식으로 다 따집니다. 그죠?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지 이 기술이 산업적으로 이게 이용이 진짜로 가능한 것인지 이거를 따져보겠죠. 그 다음에 신규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이 기술을 특허낸 것이 없는지 있는지 이걸 따져본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없어야지 특허가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보성, 앞으로 계속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어떤 기술력에 원천 기술이 되어서 이 보탬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부 심의를 다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 이러면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해주는 거겠죠. 반면 실용신안은 그보다 조금 더 급이 낮은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은 특허권과 좀 비슷하나 특허에 비해 진보 정도는 좀 낮습니다. 그죠? 진보성은 좀 낮고 그 다음에 뭐 신규성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진보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낮죠. 그 단계들이. 그래서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조금 급이 낮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용신안은 특허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해주죠.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특허를 이제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허를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기술 창업에서는 이게 기술이 가장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죠. 뭐 자본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가 일단 기술력이 제일 기술 창업에서는 우선시 되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다른 사람이 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허를 등록을 해놓는데 그 절차 첫 번째 절차입니다. 특허 분석 및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겠죠. 특허를 하기 전에는 일단 뭐 해야 됩니까? 특허 신청하기 전에는 특허 조사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허를 조사해보고 분석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분석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선행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가진 그런 뭐 회사나 개인들이 특허로서 등록을 해놓았는지 안 해놓았는지 그거부터 일단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선행 특허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허를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특허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 기술인지 다 특허를 해주는 게 아니죠.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뭐 산업성이 있어야 되고 산업에 진짜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보성이 있어야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발명한 이 기술이 특허로서 등록될 수 있는 기술인지 즉 특허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동향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특허를 분석 및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니까 특허성도 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특허는 없다.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동향을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허를 받으려고 하면은 뭐 특허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산업성이 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특허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기술 동향을 분석해 줘야 되겠죠. 나중에 아까 우리가 그
앞 내용에서 했었죠. 요 뭐 여기 있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보성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도 많습니다. 독창성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등록 요건들이 다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 중에 기술 동향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 어떤 동향인지를 분석해 보는 거겠죠. 발명 기술의 목적과 구성, 효과는 무엇인지, 우리 기술이 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다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기술들 중에서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이거를 만족할 때 그때 특허를 우리가 출원을 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분석하기 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술 동향까지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 과정을 특허를 출원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를 이제 명백하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특허 조사 분석에 대해서 보면은 특허 조사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출원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 기술이 어떻게 이미 개발되어 공포되었거나 공포된 특허로 인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일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한 얘기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예를 들어서 특허를 신청을 하면 가만히 이제 특허청에서 보겠죠. 보면은 이 유사한 기술 다른 특허가 출연된 어떤 기술을 조금만 활용하면 이게 다시 우리가 가진 기술처럼 금방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독창성이 없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 또 특허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기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기술은 특허로 이미 출연된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출연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약간만 변경시키면 우리가 특허 내고자 하는 기술을 금방 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허는 출원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뭐 함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아주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미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특허 출원을 이미 유사한 기술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술력을 가지고 그럼 회사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회사를 덮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뭐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좀 더 조사를 해서 이미 나와 있는 그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죠? 선행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겠죠. 판단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우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사하고 분석해 보니까 선행 특허가 유사한 특허가 있기는 한데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도 우리 기술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사업을 영위할 방법을 고민해 보고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당 기술에 대해서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특허 출원 전에 항상 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특허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그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특허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조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 특허를 침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나중에 뭐 당연히 민사소송도 당해가지고 뭐 금액적으로 변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실제로 그러면 특허 조사를 어떻게 하는데요? 이러면은 우리가 가진 기술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특허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누가 이런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정보 사이트 통해 가지고 국내외 특허 출원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키프리스하는 사이트를 통하면은 요 데가 있죠. 그죠? 특허정보원의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면은 국내에 특허 출연 유무 우리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이런 기술의 특허 출연 유무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사이트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정보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그럼 우리가 특허를 검색해 봐야 되겠죠. 특허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느냐? 뭐 간단한 단어를 키워드로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인명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특허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그죠? 출연은 명칭이라든지 뭐 기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으면은 검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가 만약에 정보가 검색이 됐다. 그러면 그 특허 정보를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해석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특허가 보호받는 20년 기간이 끝나고 뭐 재신청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재신청을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해보고 그래서 특허 출원인이나 등록일 등을 이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을 특허를 내놨는데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 놨는지 그러니까 그거 특허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범위 바깥의 것들은 그러면은 특허 침해가 아니죠.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정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기존에 어떤 뭐 특허가 유사한 특허가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특허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왜냐하면 옛날 기존에 선행 특허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뭐 우리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선행 기술을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판단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뭐 반대로 뭐 유사한 기술이 전혀 없고 특허 자체가 전혀 없다. 우리 너무 독창적인 기술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특허를 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정에 이런 요건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겠죠. 하나 분석하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후면키에 대한 등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등록하여 제품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보 사이트를 일단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죠?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보통 들어갑니다. 특허 정보를 검색을 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뭐 검색기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겠죠. 그 다음 막 찾아가 해보니까 특허를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사한 특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마트폰
홍명키에 대해서 어떤 뭐 흑터크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특허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특허를 내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장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인지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이 선행 특허는 스마트폰 후면키가 아니고 전면부에 있는 키를 제어하는 특허입니다. 그죠? 후면부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기술력은 후면부를 통제하는 기술이죠. 그러면 이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특허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이 전면부가 아니고 후면부입니다. 이래 가지고 후면부를 뭐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그 청구 범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을 계획해서 특허를 받아서 등록을 하면 우리 특허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특허 내놓으면 다른 사람은 사용 못 합니다.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기술은 이런 식으로 특허를 분석하고 등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특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